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예능인가 시사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 찾게 할 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막.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북마크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심리전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오 한마디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에 0.1g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어떤 그런 파이팅 넘치는 마음으로 네.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축구공 괜찮으세요? 제가 맞았는데 축구가 괜찮냐뇨. 아니죠. 저는 뭐 이게- 귀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려주실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옆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스포츠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긴다. 대한민국 자타공인 남북 스포츠 교류 전문가이자 선구자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사장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남북의 청소년들이 같이 출전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 달에 개최가 된다면서요? 예, 이달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평양에서 10박 11일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짜 북한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작년에도 갔고 그 전에도 갔고. 예, 예.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네. 저도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들어본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인가요? 2006년도부터 23번의 지금 정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대회 이름으로 바뀌다가 2014년 2014년부터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라는 명칭으로 이제 이 명칭을 바꿔 시작했는데 네. 지금까지 5번을 했고 올해가 이제 6번째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대회가 2014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면은 군사적으로도 꽤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북한 선수단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거든요. 네. 이게 진짜 그렇죠. 어떻게 좀 가능했던 건가요? 이제 2014년 10월 10일 날 경기도 연천에서 그 전단지 살포에 의한 남북 포격전이 이제 연천에서 일었었어요. 네. 그 포격전이 그 진행됐던 그 장소인 연천에 네. 북한 선수단이 3주 후에 그 장소에 옵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남북 교류를 이제 정상적으로 성료시키고 네. 그런 군사적 그런 최고조 상황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아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합니다. 2014년에 첫 번째 대회가 열렸고 바로 네. 그 다음에죠. 2015년 15년. 두 번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예. 당시에 우리나라를 정말 발칵 뒤집어놨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요. 용우 씨 왜 그랬을 것 같아요? 2015년. 네. 그러니까 4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대북 확성기에 북한이 그냥 포격을 해서 전쟁이 나니 뭐 안 나니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잠깐만. 그때도 근데 대회가 열렸다고요? 2015년. 15년에도요? 북한은 군사 준전지 상황을 발휘했고 네. 우리 정부도 이제 비상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었죠. 네. 그 상황에 우리는 남측 선수단을 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당시에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몇 명이나 평양에 체류하 중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선수단뿐만 네. 아니라 임원단 그다음에 방송 네. 언론 90명이 이제 평양에 체류하고 있었죠. 네네네. 90 명. 90명. 그때 당시의 네. 상황은 8월 20날 남북한 이제 그 선수단 만찬이었어요. 근데 만찬 시간에 우리 포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측 정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죠. 네. 선수단 철수시켜라. 네. 올림픽 정신과 유엔 정신은 스포츠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고 우리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측에서는 이틀 뒤에까지도 대북 확성기 철거 안 하면 네. 우리 무차별 포격한다. 그러면 한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회는 하자. 그래서 전 세계에 스포츠가 평화롭다는 걸 이때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북측도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서 8월 21일 날 정상적으로 이제 대회가 성사됐죠. 8월 22일 날이 이제 5시까지
그 확성기 철거하면 쏜다는 그 시간이에요. 어땠나요? 그때 이제 우리는 5일 경기장에서 축구를 할 때인데 네. 시간이 탁탁탁탁 가죠. 그때 북측에서 고위급이 저한테 와서 드디어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격이 안 되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고 네? 우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타결이 되죠. 이거는 거의 영화인데요? 아니 제가 제가 보기에 이 스토리 좀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네. 이 사장님이 그냥 전쟁을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말씀으로만 전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으로 직접 준비를 했고요. 보시죠. 요거가 이제 양각도 호텔에서 네. 남북한 선수들이 이제 참가 선수들이 만찬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다 밝아 보인다, 전쟁 정말. 기간이 아니잖아요. 저 볼 때. 네. 여기서 남북한 선수단이 이제 같이 서로 얘기도 하고 네. 핸드폰 사진도 보여주면서 네. 뭐 사진의 애인도 서로 자랑도 하고 이렇게 정말 그 아이들은 쉽게 친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남북한 아이들이 그런 만찬 끝나고 그러네요. 나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정말 허물 없이. 네. 다음 사진도 좀 볼까요? 네. 다음. 요거는 제가 이게 이제 누구예요? 그 1등 시상식을 하는 모습이죠. 네. 이게. 네. 아마 이 남북 역사에서 남측 인사가 평양 한복판에서 그것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시상을 한 거 이제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2017년이 됐어요. 예. 2017년에 12월에 예. 세 번째 대회가 열렸죠. 그렇죠. 용훈 씨, 네. 요 대회는 우리 남북 관계가 좀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나요? 2017년 잠깐만 12월이면 설마 설마. 진짜요? 진짜요? 평창 동계올림픽? 빙고. 진짜요? 빙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북한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사일, 핵실험. 그래가지고 2017년 11월에는 전쟁 위기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거의 전쟁 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안 온다.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이 났었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남북한 지역에서는 이제 스포츠 교류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3국 중국에서 3회 대회를 전국 훈밍에서 개최를 하면서 중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지 주인인 최문순 지사를 모시고 가서 북한의 고위급과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최문순 지사가 충분하게 그런 의논을 해서 북한을 정식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 달에 신년사에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수단, 응원단, 고위급을 파견한다는 걸 전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렇게 해서 2018년에는 무려 2번이나 대회가 네. 열렸어요. 8월에 한 번 열리고 10월에 한 번 열리고. 그렇죠. 네. 이게 4번째, 5번째 대회였던 것 같은데 네. 이 두 대회는 또 남북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줬나요? 그렇죠. 남북 교류 역사상 처음으로 육로 방문을 서로 우리가 방북을 하고 북측에서 방남하는 상호 방문 원칙을 실현시켰죠. 야, 이건 박수가 좀 나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육로. 네. 와. 그래서 2018년 8월, 작년 8월이죠. 네.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9박 10일 동안의 서해선 육로를 통해서 남측 인사 160명이 평양을 방문을 했고 160명이나요? 그다음에 북한 선수단 90명이 네. 10월 25일에서 11월 3일까지 평양에서 개성으로 육로로 또 방남을 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북 간의 상호 방문 원칙을 실현시켰죠. 대단하네요, 정말. 제가 사실 속담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패는 칼보다 강하다. 아니요. 오늘부터는 축구공은 총보다 강하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정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네. 순수하게 네. 남북체육교류협회라는 민간단체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정말 놀랍거든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정부 간의 대화는 정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단됩니다. 그렇죠. 작년 4월에 봄이 온다라는 우리 남측 공연단이 평양에 올라가서 공연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가을이 왔다. 이런 것이 답방 공연한다고 이 남북 정부가 공식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안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대화가 잘 되니까 뭐 공연단도 올라가고 농구단도 올라가는데 하반기 들어와가지고 북미 대화가 뭔가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그런 정부 간의 대화도 이렇게 진전이 안 됐죠. 그러나 우리 민간단체가 추진했던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는 작년 8월에 정상적으로 올라갔고 10월 달에 정상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교류에 대한 그 교류는 정부가 대단히 중시 여기고 확대해야 된다. 모든 것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실내에 있는 민간 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남북 간의 대화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남북 축구 유소년 선수들은 만나면 서로 친하게 지내나요? 요거 진짜 궁금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좀 어떤 궁금했어요. 거요? 자, 요거. 축구 말고 남북 간에 교류하고 있는 다른 스포츠도 있나요? 그럼요. 2015년도에 우리가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 네. 축구만 한 것이 아니고 양궁도 했죠. 그다음에 마라톤 같은 것도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탁구 같은 것도 이제 합동 훈련도 했고. 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북한에서 이게 네. 가끔씩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편인데 네. 제가 진짜 이래 봐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마라톤 완전 이러거든요. 내년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저 진짜 출전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요? 예. 자, 많은 질문 중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 우리 네. 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올해 6월에 열리는 유소년 축구 대회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이게 6회 대회잖아요. 네. 3회 대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결을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대회를 연결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네. 결국은 작은 유소년 대회가 그냥 유소년 대회가 아니라 이런 스포츠 교류는 대표적인 그런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다. 또 평화적 도구이다.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대화가 딱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 유소년 대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주민들의 그런 이질감 해소 그리고 주제 없는 많은 대화를 그 대회 속에서 하면서 조금 더 큰 대화로 연결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결국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현실 세계가 어떻더라도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뜨겁게 스포츠 정신으로 하나 되는 우리 김경성 이사장님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유쾌한 토크 나눠주신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